네, 오늘 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될지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8시 54분 5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흐름부터 현재 동시호가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 0.27% 오름세 나타내면서 2581.0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면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호가상으로도 강하지 않고 게다가 미증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6거래일 연속 하락이 될지 장중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고요. 약보합권입니다. 0.31% 하락하면서 890선을 살짝 하회한 889.59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연일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 밀리면 4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요. 여기에다가 60일 이동평균선 883포인트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지지력까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네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제 연속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별 모멘텀, 이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앞서 3거래일 연속된 상한가였고요. 오늘 장 오르게 되면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장 강한 테마 키워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퀀텀 이런 키워드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갈륨 계류만륨 수출 통제로 인해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리튬 이런 새로운 광물 자원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현재 강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종목군 몇몇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펩트론이 오늘장 25%대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16%고요.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만든 이 노보 노디스크와 관련해서 협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는 또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넥스턴 바이오도 약 8%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굳이 아니더라도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로 다소 좀 온기가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ETF가 최근에 출시를 하면서 또다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후속 제약바이오 ETF도 속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맵신이 오늘장 7%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대원제약도 한 6%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늘장 비교적 양호한 탄력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쪽 AI 반도체 쪽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에서 행사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ARM 상장 이슈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온칩스가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볼게요. 이 종목도 1%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 쪽으로 오늘 장에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형주도, 파두도 한번 볼게요. 파두도 IPO 시장에 대어로 꼽혔지만은 막상 시작하니까 그다지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장 상장 셋째 날입니다. 상승세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륨 계류마늄의 대체제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노 CMS가 이 종목이 엊그제 월요일이었죠. 상한가 기록하고 그 다음날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재차 반등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꾸준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는 중소형주로 실적 바통이 넘어갔죠. 대표적으로 하림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내놔가지고요. 시간의 거래 움직임 좋더니 정규 거래에서도 연속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장 5%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어제는 다소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가운데 계속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를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이 종목도 월요일에 급등, 어제 잠시 차익 매물 받고 오늘장 재차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정도의 상승권, 유르메카도 상승불 들어오면서 로봇주들은 일정 부분의 이 상승 움직임 연속성 기대되고 있습니다. T로봇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는데요. 오늘 아침 8시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정례적으로 있는 회의인데 가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멘트 가운데서 반려동물 쪽의 지원 확대 이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미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물가지표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오늘 중국 쪽에서 모두 다 발표가 되니까요.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상한 것보다도 또 안 좋은 수준인데 물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오늘 경제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본장 어떻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형 은행 10곳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증을 했는데요. 이 여파에 일제히 급락을 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코스피 지수는 0.25%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575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57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0.16%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89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2% 하락하고 있고 포인트로 봤을 때는 1.8포인트가량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구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126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64억 원가량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들 29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억 원으로 적은 물량을 뱉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78억 원 함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8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우선 종이 목재 섹터가 현재 구간 6%대로 굉장히 많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영풍재지가 13%대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살펴보셨을 때는 6%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의료정밀 섹터 1%대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1.21%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금속 광물도 0.74%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섹터도 0.7%대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게 그나마 섬유의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섬유의복 0.19%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 통신업종이 0.09%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도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48% 오른 68,600원에 시작을 했고요. SK하이닉스 0.08%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1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차전지 셀업체들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52%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함께 폐배터리 공장 조인트벤처를 만든다는 소식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0.16% 강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0.33% 파란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2.91%, 3%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현재 22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93%로 2%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만 2,800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41% 상승한 14만 8,6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0.34% 소폭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3% 상승하면서 34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65%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08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1.8%, 셀트리온 제약도 1.4%대 상승률을 그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강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LNF,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조금은 밀려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1%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0.16% 조정을 받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주 중에서 1.8%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선반영인가요? 간밤에 미증시 대비로 우리 증시 확실히 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 등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안정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런 흐름에 섣불리 또 설레서는 안 되겠죠. 조금은 이상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강한 종목군들이 테마 키워드가 확실히 좀 분류가 됩니다. 비만이 가장 강합니다. 글로벌 증시, 덴마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비만 치료제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몇몇 기업들만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면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지금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현재 11%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테마주로 전해드렸던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이런 중소형주들 그리고 사이즈 큰 제약바이오까지 확대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소세포암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는 고형암 치료제 임상 준비한다 내용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호재가 풍성하고 또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센티멘트까지 현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는 어제 오후에 양자 컴퓨팅 이런 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우리로와 엑스게이트 이쪽 연속성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물자원 쪽으로는 니켈, 리튬 그리고 페라이트 자석 이런 내용까지 최근 초전도체에서 촉발된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신물질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최근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테마주는 정리 가능한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특징주 잡아주시죠.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의 출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재 소식이 여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덴마크 제약기업인 노보노 디스카가 자사 치료제인 위보빅과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가운데 일라이 릴리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비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전 세계 비만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는 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 확대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펩트론의 경우에도 오르고 있고요. 인벤티지 랩도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의 출발 상황도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사실 그때는 작은 종목군들만 움직였고 그때 질문 드렸을 때 최현주 전문가가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한미약품 봅니다 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장 제대로 탄력을 받습니다. 한미약품 현재는 1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쪽으로도 따라갑니다.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며 현재 한미약품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한 종목으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따라갑니다. 3% 정도 그리고 유한양행도 연속성 나타내면서 3%가량의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이 몇몇 중소형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이 대형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제대로 분위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JW 중해제약이 단기에 또 다른 제약주들 대비로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장은 위쪽으로 갑니다.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4%대 대원제약 쪽으로도 왜 오르나 했는데 이 종목도 보니까 비만 치료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패치형 구치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비만 테마로 묶입니다. 대원제약도 약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굳이 한 종목씩 찝지 않더라도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위고비가 또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 그쪽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 갑자기 일라이릴리인가요? 네, 일라이릴리가 15% 가까이 급등을 했죠. 같이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펩트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워낙 이제 시세 탄력성이 좋은데,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안정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미약품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평택의 GLP-1, 당뇨병 치료제, 그 공장에서 위고비,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 CMO, 말씀드렸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비만 치료제가 결국에는 향후의 제약바이오의 제일 큰 먹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약 개발은 중간중간에 특수한 업체들끼리 그냥 하는 거고 이쪽이 꾸준히 우리가 이제 비만, 미용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시장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라이릴리 간밤에 15% 오른 게 맞습니다. 제가 혹시 멘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혼란을 전해드렸을까 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는데요. 대체적으로 10% 이상의 미증시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을 했고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대형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간에 비만 키워드, 이 비만 테마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홀딩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앞으로 길게 보면 10년 이상 지배할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좀 중장기적인 보유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세가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시세 이제 폭발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시세 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더 고조되고 있는데 스치는 테마가 아닌 것으로 이 시간에 아마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군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가운데서 오늘은 로보로보입니다. 돌아가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 주인공 완장 배지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현재 1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5% 정도 그리고 거래 동반되면서 호가가 좀 빠르게 바뀌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T로보틱스도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도 보자면은 현재 1%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가운데서도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티라유텍도 오늘 좋습니다. 신고가네요. 티라유텍 오늘장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쪽은 꾸준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오늘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시세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부 몇몇 종목, T로보틱스, 그다음에 유진 로봇도 최근 강했죠. 유진 로봇은 이제 나중에 최근에 이제 오른 거고, 그다음에 로보로봇
좀 못 오른 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좀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테마를 형성할 때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어느 정도 가다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으면은 그 못 오른 주식 없나 좀 찾아보잖아요. 지금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다면은 못 오른 주식이 없나 찾아보는 과정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먼저 간 종목보다는 후발주자에 지금은 투자하는 게 신규 매수는 그게 더 나은 건가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오르긴 오를 거예요. 오르긴 네. 오르고 계속 그렇게 관심 두는 건 좋고 그런데 뭐 저는 못 오른 종목들 뭐 유일 로보틱스도 최근에 좀 못 올랐네요. 뭐 오늘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다 얘기하면은 또 갑자기 확 오르고 그러니까 또 네. 그냥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이 게임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이 좀 뉴스가 나오진 않는데 실적 시즌이어가지고요. 이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종목군들도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쪽이 안 좋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현재 6%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4% 정도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게임주들이 오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데 W게임즈는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실적 개장 전에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500억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나 성장하면서 W게임즈는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넷마블도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3분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주가가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임 섹터인데 그러면 뭐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요. 같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넷마블로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어제 좀 빠졌는데 오늘 바로 솔직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는데 바로 양봉으로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고 데브시스터도 어제 제가 추천드렸는데 어제 뭐 음봉이 좀 길게 나왔는데 그냥 오늘 뭐 지수도 안정되고 뭐 그러면서 뭐 일단은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바로 또 상승이 한 2% 중반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뭐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뭐 실적 뭐 영업 적자가 나왔지만은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흑자가 나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8에서 9%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20% 가까이 때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흑자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3만 원이면 저는 아직까지 좀 싸다. 앞으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게임도 못 올랐는데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좀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게 낙폭과대 대표 주자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중국 소비 화장품 이쪽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쪽이 또 추세적으로 오름세 나타냅니다. 그래서 봐드리는 종목군들이 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좀 잠잠한 가운데 오르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압축이 되실 텐데요. 화장품도 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한 5% 정도 오르고요. 실리콘2도 5%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고가 리스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펌텍코리아라고 샴푸 만드는데 이 세치용 샴푸 이쪽으로 또 홈쇼핑에서 대박났다. 이렇게 예전에 좀 한 차례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입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 있고요. 인그루드랩도 신고가,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도 신고가 터치한 이후에 현재는 약간 힘 빠지면서 하락 전환이 돼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정말 많네요. 네, 뭐 중소형 화장품 위주로는 뭐 계속적으로 좋아요. 우리가 이제 대형 화장품주들보다는 제가 그래서 계속 중소형 화장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설화수나 후가 좀 고가의 화장품이다 보니까 뭐 선뜻 손이 나가기도 쉽지 않죠. 뭐 계속적으로 네. 저는 괜찮다. 비중국 매출 의존도도 낮고 가격 대비 가성비도 계속 좋아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호평 받고 있어가지고 특히 일본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 시장보다 인구는 적지만 항상 화장품, 미용 이쪽으로는 일본인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판매량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입니다.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아직 뭐 특별히 안 나왔어요. 특별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조금 계속 홀딩 하시고 저는 뭐 5일선이 좀 크게 훼손된 거나 뭐 그러면 한번 매도 관점에서 한번 써보자 그런 입장이 그때도 이제 분할 매도 하세요. 네.
50에서 60% 1차 매도 아니면 70% 매도한 다음에 네. 3, 40% 매도 그냥 그런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으로 포인트를 많이 잡아주셨는데 삼성전자가 강합니다.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69,000원 왔고요. 하이닉스는 이해는 못 미칩니다. 강보합권 정도, 한도호가 정도의 오름세만, 제한된 오름세만을 나타내면서 하이닉스는 118,9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군 보자면 여기도 좀 선별적입니다. 무더기로 오르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가온칩스가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이 중고 반도체 기기 쪽의 러셀 같은 경우도 오늘장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밀리는 장비주들도 좀 몇몇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으로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반도체 쪽 흐름 좀 봐주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바로 반등을 시도하네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어제 일봉 차트를 봐서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뭐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증시 뭐 은행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뭐 우려가 있었지만은 별로 미국 증시도 낙폭 상당히 줄이면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가 뭐 긍정적인 시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결국에는 내년에 차세대 AI 칩 그런 발표 그런 것이 삼성전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주는 계속적으로 빠지면 저는 관심권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코스피 지수 반등이 나오면 같이 좀 반등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얼마 전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잘 발생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 호신용품, 보안용품 판매와 관련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는 사이에 코콤이 정적 VI가 발동됐습니다. 직전만 하더라도 한 10%, 20% 초반이었는데 바로 정적 VI 발동되면서 지금 상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코맥스 마찬가지입니다. 코맥스 제가 24%에서 새로 고침을 하니까 바로 상한가로 나오네요. 코맥스 상한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쪽으로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칼부림 사건 이쪽 아니고요. 지능형 홈 구축 프로젝트 LG전자하고 현대건설이 참여를 해서 AI 애톰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늘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홈엑스 코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비츠러시스, 시티랩스 이런 종목군들이 분류가 되는데 사물 인터넷, 예전에 IoT 이런 뉴스로 반응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인 것 같아요. 지금 지능형 생활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애톰, AI 홈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단기 대응 저 같으면 단기 대응이에요. 그냥 뭐 어차피 코맥스 코콤 보안 관련해서 네. 움직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 어떻게 본다면 이게 누가 이제 왔을 때 그거 알려주는 이제 그거잖아요. 화면으로 나오고 이제 예전에 인터폰 맞아요. 예, 그건데 지금 이 수요가 지금 있을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신규로 이게 물론 아파트 새로 짓고 들어가는 건 맞아요. 들어가는 건 맞고 그런데 네.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닌가. 그냥 많이 오르면은 저는 그냥 예. 대충 이익 실현하고 그냥 나오자 그런 관점입니다. 예. 지금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빠르게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HT라는 종목도 정적 VI 발동됐는데요.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동시다발적인 시세, 돈이 한번 쏠리면은 또 급격하게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에 양시장의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붙네요. 오늘 0.7에서 1% 정도 우리 증시는 먼저 좀 조정을 받은 걸까요?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양시장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아직까지는 약간의 오름세인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의 분위기를 올라서 좋기는 한데 미국이 그렇게 하락을 했고 또 대규모의 은행 신용등급 무더기 하향도 있었는데 오늘의 오름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자로 제가 어제 이제 아침 방송에서 어제 빠지면은 단기 바닥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무디스가 중소형 은행들 무더기로 신용등급 하향 조치를 했지만은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치 안 한 것만 해도 저는 뭐 그냥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은행 신용등급 하향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미국 시장도 일단은 낙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끝난 게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뭐 일단 변동성은 뭐 일단 내일 오늘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은 환율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환율 시장의 단기 고점이 코스피 시장의 단기 바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는 이제 단기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반등은 조금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네. 그래서 최현수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단기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침반으로는 원달러 환율 보는데 직전 고점은 1323원 정도가 직전 고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현수 전문가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